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채 한도 재협상 직전입니다. 나스닥이 반도체 중심으로 그런 와중에도 상승 전환 마감을 했고요. 웨스턴 디지털의 상승이 한 12% 정도 있었나요? 예.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고 우리도 오늘 아침부터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끌어올리면서 갭 상승을 만들었고, 물론 야간 선물이 좀 강하기도 했습니다만 갭 상승하고, 아침에 제가 카톡방에 그리고 장중 방송에 말씀드렸듯 오늘은 고점 4분에 만든 고점이 오늘 최고점일 가능성,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우하향, 어, 지점 뚫리면 우하향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현실화가 됐습니다. 사실 중간에 좀 틀어지기를 조금 내심 바랬는데, 그래도 역시나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무시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점 이탈되면서 그다음 시가 이탈, 안녕하세요. 지점 이탈을 만들면서 오늘 끝까지 하락하는, 그럼 뭐 중간에 약간 꼬리를 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루 종일 약세인 것은 분명했죠. 아침에 4분 반짝.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봉으로 봤을 때 윗꼬리 음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킬 자리는 지켰다고 보고 있어요. 막힐 자리도 막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요 자리 막혔죠? 요 자리 지켰죠? 그죠? 정말 범위 안에서 차곡차곡 꽉 채워서 움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점이 전일의 종가였습니다. 그렇죠? 거의 딱 갭도 싹 다 메어버리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바톤을 모두 부채 한도 협상 이후로, 오늘 새벽 이후로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 있게 그 바톤을 넘기는 그런 방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뭐 갭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거고, 미국 증시로부터 갭 상승해서 다시 덮어낼 수 있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6월물이 너무 좋아요. 6월 베팅 포지션이 너무 좋습니다. 뭐 너무까지 뭐 강조할 건 아닌데 5월에 비해서 너무 좋아요. 5월을 워낙 안 좋게 봐왔더니 지금 정도의 6월이 너무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진짜 좋을 때는 뭐 6월 이 정도도 사실 약한 거니까. 근데 5월 대비 6월이 너무 개선이 돼 있으니까 요 구간 요게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조금 약간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사실 계속 흐르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이 종목들이 한동안 밀려 있단 말이에요. 요 구간에서 사실 좋지가 않잖아요. 이 코스닥 이러고 있는데, 코스닥이 미끄럼틀을 타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이겨낼 종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테마에 속해서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그런 것들은 항상 어떤 시장에서도 등장하는 거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2,500개의 전체적인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미끄럼틀 타는 시기에서 사실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포기하기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분 먼저 거래 터지지 않은 하락을 연속적으로 보이는 종목의 터닝 포인트가 6월에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6월 달에 포지션이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일정을 분석을 해보면,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그럴 만한 사유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깨끗하게 해서. 자, 아까 전에 장중 방송에서도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일정이 있다고 볼게요. 지금 여기가 5월 11일 5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5월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6월, 또 까먹었어. 6월 14일이었나? 6월 만기일이 10, 6월 8일, 6월 8일, 6월 8일 이렇게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이제 지금이 여기 요쯤 돼서 이제 5월 16일 해가지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재협상을 할 예정이죠. 그다음에 요 정도 가면은 이제 5월 말일이 있고 바로 이제 6월 1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남은 거래일은 6월 8일까지 16거래일 남았죠. 만기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 중간중간에 뭐 일정들 많아요. 근데 일단 지금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굵직한 내용들을 남은 기간 동안 살펴보자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오늘 중요하죠. 오늘 어떤 마감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6월 1일에 6월 1일에 디폴트 이슈가 생깁니다. 디폴트는 사실 생각하지 않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봤을 때 그것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되게 사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기 때문에 협상을 어떻게든 이끌어내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값을. 그래서 디폴트는 언론에서 공포 조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거기는 현실화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 미국은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부채가 없으면요 다른 국가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감당해야 될 세계에서 최강 국가로서의 이제 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부채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도를 계속 늘려나가는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그걸 해온 거예요. 항상 매년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 마냥 계속 연례 행사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해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진통이 좀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로 넘어가서 만약에 이때도 제대로 협상이 안 된다 하면은 7, 8월로 이제 마지막 한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 6월 1일에 만약에 이번에 좀 뭐 마무리를 못 지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뭐 그러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6월 1일에 요 사이를 계속 괴롭히겠죠. 요 계속 디폴트 얘기 들면서 혹은 신용 등급 강등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 거예요. 2011년처럼 그런 얘기가 이 구간 동안 계속 괴롭힐 겁니다. 이 괴롭히면 개인들은 떨어지는 데 공포감을 느껴서 뭐 팔거나 아니면 주워 내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신용 같은 거는 털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괴롭힘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뭐 주가가 반드시 막 폭락을 해서 한다고 해서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도 분명히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흐름상 지금 이미 선물 지수가 어제 아침에 제가 추세 저점 구간 찍어가지고 찍을 만큼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을 현저하게 이탈하지만 않으면 주가가 더기서 폭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종목들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괴롭힐 수는 있어요. 신용 좀 줄어들고 하면서 어쨌든 미국의 이런 이슈들이 요 안에 괴롭힘을 좀 줄 거다라는 게 이제 5월 마지막 주까지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또 5월 31일에는 MSCI 정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좀 안타깝지만 에코프로도 빠지고 대한민국 한국 증시의 투자 비중을 낮추자 0.1%가량 낮추자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천억 원 정도의 주식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형주들의 매도세가 나오겠죠. 5월 31일은 종가에라도 급락 포인트가 나와요. 그 전에도 점점 줄어들긴 하겠지만 나머지를 이제 5월 31일 종가에 던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이틀 전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그 포인트도 잡아줘야 되고 어쨌든 그것 또한 매도세기 때문에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정이 좀 있고 근데 요게 이제 통틀어서 지나면 만기까지 불과 7일 정도 아니 해봐야 뭐 저 일주일 남은 거잖아요. 요 사이에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물론 이 사이에 변수가 없어야 돼요. 이 지금 현재 포지션 누적된 선물 포지션을 바꿀 만한 엄청난 거래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원씩 2번, 3번 매도를 한다든가 2조 원씩 한 번 때리고 다음 날에 복구를 안 시킨다든가 환매수를 안 한다든가 뭐 그런 엄청난 포지션 변경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은 지금 누적량은 웬만하면은 바뀌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3월 만기에서 2달 넘게 흘렀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옵션 포지션 양호합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44억 풋옵션 매도를 했어요. 물론 내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승 방향에 힘을 좀 더 실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도 오늘 선물을 외국인들이 빠진 만큼 그 이상으로 좀 사들였고 그러면서 계속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해주면서 6월물을 계속 강세로 만들고 있어요. 5월달은
시작부터 약세였어요. 끝까지 약세였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은 조금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 전약 후강으로 가지 않을까? 전약 후강. 전약 후강. 5월 만기부터 전을 6월 1일까지로 본다면 전약 후강, 즉 이런 형태의 시장이 흘러가면서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관점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저의 관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갭 뜨고 4분 만에 고점 찍고 오늘 하루 종일 떨어질 수 있다. 여기 지점 통과하면 떨어진다. 자석처럼 밑에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저의 관점이잖아요.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곧 시장이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저만의 근거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뭐 회복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다 버려야죠.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여기서 여기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질 거야라고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든 다 팔고 매도 관점으로 어떻게든 인버 고버스를 사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회복이 안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응을 할 거고, 저는 돌아설 거라고 보는, 돌아서서 오히려 더 강해질 거라.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닥은 좀 지금 좀 부담스러운 2차 전지가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좀 있어도 선물 같은 경우는 가동길 좀 잘 찍었고 원래 가동길 345, 50이 넘어서서 올해 말이나 뭐 이때는 더 큰 공간을 뭐 코스피 3000포인트나 뭐 하여튼 찍으러 간다라고 보는 관점이 형성돼 있으면 사실 이 구간을 포기하기는 조금 너무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렇게 폭락하는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사람의 관점 차이인 거지, 그렇죠? 뭐 진짜 뭐 대폭락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시각은 어떤 그런 근거들이 있겠죠. 각자 보는 시선들이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맞게 대응을 하겠죠. 거기에 내가 보는 관점에 매도를 쇼포지션을 강하게 잡고 가겠죠.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간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극복이 돼서 갈 길을 갈 거다라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렇지 않으면 벌써 때리지 않았을까? 벌써 때려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선물을 머금고 있지 않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보유 평가 손실로, 아니 현재까지 평가는 오늘 좀 개선이 됐고 현재까지 손실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매수를 머금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한다. 일정 받고요. 요것도 받고 이번 언론, 언론에서는 지금 뭐 부채연도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개인들 겁주고 있죠. 나스닥은 그러면서 개인들이 계속 숏포지션 오늘 90% 요즘 넘어가 있습니다. 그거 청산도 안 시켜요. 개인들한테 계속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 할 수도 있다는데 폭락하겠지 라고 개인들한테 계속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 줍니다. 이렇게 계속 안 주고 골디락스 형태로 가버리고 있죠. 아예 급등시켜가지고 그것도 안 시켜요. 급등시켜서 로스컷 나오기도 안 시킵니다. 그냥 계속 머금고 가게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한번 흔들면은 또 한번 또 기다리는 자리는 안 주고 또 튕겨져 올라가려고 하겠죠. 이대로 포지션 변경이 없다면. 하여튼 지금 뭐 그런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미래를 좀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분배나 아니면 좀 이제 다가올 그런 흐름에 내가 여윳돈이 좀 있으면 준비를 해놓는 경우 뭐도 괜찮고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공부 같이 하실 분들은 오른쪽 번호로 문자 카톡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실 때 방송 닉네임 같이 적어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밤사이에 그래도 조금 완화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유튜브 라이브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